워싱턴이 제이콥 치크런 선수랑 재계약을 했네요. 뭐 사실은 애지간히 팀에서 잘하는 선수들은 보통 시장에 잘 안 나오죠. 이제 그냥 이제 그 팀에 남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팀의 전력을 공고히 하는 그런 느낌이 되게 되고, 올해 지금 FA로 예정이 돼 있었던 선수들, 올 시즌 끝나고 UFA로 예정돼 있던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 뭔가 재계약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원 소속팀에서 워낙 잘 굴러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력의 축으로 치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치크론도 이제 올해 영입이 됐는데 결국은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재계약을 선택을 했는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계약 조건은 꽤 큽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살짝 이제 어안이 벙벙했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또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정도로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900만 달러라는 가치 기준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제 머릿속에서 가치 기준 자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제가 처음에 이 계약 소식을 듣고 좀 깜짝 놀래긴 했었거든요. 근데 뒤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뭐 그렇게 그거 하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를 이제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어쨌든 8년 7,200만 달러, 연평균 900만 달러라는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의 계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쨌든 이제 지금 기준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은 상당히 금액 가치가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 조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챙겨줬더라고요. 캡스가 사실 마음에 드는 선수라든가 진짜 얘는 참 괜찮다 싶으면은 좀 이렇게 파격적으로 이제 좀 조건 대우를 좀 잘 해줍니다, 보면. 그래가지고 지금 바라보시면 이제 이 25, 26, 26, 27 첫 두 시즌에는 NMC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7, 28 시즌에는 이거 좀 그 표기가 잘못됐다. 27, 28 시즌에까지 NMC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 잠깐만.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정된 트레이드 거부권, 이거 제가 좀 표기를 잘못했는데, 그 조정된 트레이드 거부권 같은 경우에는 27, 28 시즌부터 31, 32 시즌까지 21팀을 거부를 할 수가 있는. 근데 우리 최근에 많이 본 거 뭐 10팀, 그죠? 15팀, 8팀, 6팀 막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21팀이나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로 파격적으로 이제 돼 있고, 이거 NMC 좀 헷갈리게 제가 기입을 했는데, 이 아래쪽에 기입된 NMC는 27, 28 시즌까지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말로 정정을 드리고요. 32, 33 시즌 마지막 시즌에는 조정된 트레이드 거부권이 15팀 거부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 조건 상당히 좋죠. 그죠? 일단 NMC도 기본으로 붙어 있고 트레이드 거부권까지 아주 낭낭하게 붙어 있으니까 뭐 이제 뭐 치크런 입장에서, 물론 이제 치크런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뭐 8년 뒤라고 해도 그렇게 이제 막 골골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일단 어쨌든 조건까지도 상당히 파격적으로 잘 대우를 해줬다,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전 계약이 연평균이 460만 달러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900만이기 때문에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연평균이 일단 2배 가까이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900만 달러라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향후 캡 차지량을 지금 기준으로 환산을 했을 때, 이게 지금 말이 좀 어렵게 지금 풀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제 900만 달러가 내년 내후년 캡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내년 내후년 캡이 올라가고, 그 이제 캡 비중을 바탕으로 이제 8,800만 기준으로 계산을, 지금 이제 기준, 지금 셀러리 캡 상한선인 8,800만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내년에는 900만 달러가 지금의 8,290만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연도 같은 경우에 760만. 아까 계속 말이 꼬이냐? 그러니까 이제 어,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속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27, 28 시즌 같은 경우 690만,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매해 가면은 점점 이렇게 큰 폭으로 뭐 매해 거의 한 600만 달러씩 60만 달러씩 떨어지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이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제 8,800만 달러 기준으로 환산을 했을 때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즌에서 900만 달러라는 금액이. 근데 뭐 사실은 800, 760, 뭐 690 뭐 이렇게 내려가면 점점 뭔가 부담이 확확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들으시죠.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캡이 커지기는 하고 하는데, 이제 치크는 어쨌든 이제 900만 달러로 늘어나기는 하는데,
어쨌든 워싱턴이 지금 캡이 방출되는 캡이 꽤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백스트램 선수 캡도 이제 빠지고 오시도 빠지고 쿠즈네초프도 빠지거든요. 쿠즈네초프도 이제 그 뭐냐 계약 해지를 했기 때문에 그 페널티가 올해까지 들어갔었는데 390만 달러 그것도 빠지고요. 백스트램이랑 오시 완전하게 빠집니다. 올해 끝나면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캡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은 뭐냐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괜찮은 이유는 칼슨 선수 뒷자리를 좀 서서히 대비를 해야 됩니다. 존 칼슨 선수가 요즘 보시면은 굉장히 발이 엄청나게 느려졌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력에서도 물론 이제 여전히 1라인을 볼 수 있는 수비이기는 하지만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와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칼슨 선수의 좀 뒷자리를 이제 슬슬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뭐 치크런을 선택을 했다라고 봐도 이제 무방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칼슨 선수 잔여 계약이 올 시즌 내년 시즌 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시즌 하면은 끝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죠 장기적으로 탑 4를 좀 공고하게 하기 위한 카드로서 치크런을 이제 물론 이제 칼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재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시즌 같은 경우 이제 좀 캡 좀 떨어뜨리고 재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FA로 풀 가능성도 제가 봤을 때는 없진 않은데 어쨌든 칼슨 선수 이제 계약 만료가 내년 시즌까지로 다가온 현재 시점에서 치크런으로 뭐냐 가자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바라보셔도 틀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워싱턴 캡 상황을 바라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비진이 거의 공고히 수비 꼴리진이 거의 구축이 돼 있죠 내년까지는. 그래서 내년까지 큰 전력의 변화가 없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칼슨 선수 내년까지 계약 있고 뭐냐 TVR 또 내년까지 그리고 이제 페르바리 선수 내년까지. 근데 페르바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액이 좀 뛰겠죠. 내년에 이제 재계약을 하면은. 근데 지금 바라보시면 이제 올해 영입했던 맷 로이도 2030년 그리고 치크런 같은 경우 2033년 산딩 같은 경우도 29년까지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탑 4의 한 세 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2029년까지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 뭐 나머지 이제 세 자리 같은 경우에는 뭐 페르바리는 장기 계약으로 가겠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적어도 네 자리는 무리 없이 앞으로도 이제 지킬 수 있는 과정이고요. 뭐 꼴리도 올해 이제 뭐 린드그런이랑 톰슨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캡스는 결국 수비진 골텐딩은 지금 현재 모습을 앞으로 당분간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격진 만료 자원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만자파네가 이제 올해 끝나고 만료가 되고 근데 만자파네가 올해 캡스에서의 경기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영입했던 그만큼의 기대치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만자파네를 잡는다라고 해도 이제 금액이 좀 떨어질 가능성 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엘레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나이가 많기 때문에 뭐 잡아도 그만 안 잡아도 그만 그런 포지션에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우드 보빌레 레디시는 뭐 재계약을 선택을 한다라고 해도 200만 달러 안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시면은 공격진에서도 막 꼭 잡아야 얘는 꼭 잡아야 돼. 그런 느낌의 돈이 많이 들어갈 만한 자원이 내년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치크런이 좀 계약 금액이 그 뭐냐 연평균이 커지긴 했지만 별 부담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현 시점에서 워싱턴 캐피털스 내년 잔여 캡은 1,410만 달러가 남아 있습니다. 빅네임 한 명 노릴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냥 이제 뭐 미들 식스를 좀 공고히 하다, 더 공고히 하는, 좀 뎁스를 조금 더 채우는 느낌으로 가자 하면은 그 방향으로 선회를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보셨던 대로 수비, 골텐딩 내년까지 구축이 돼 있죠. 이 돈 그냥 순전히 공격진에만 때려 박으면 되거든요. 이런 과정을 생각을 하셔도 캡스가 굉장히 내년에도 전력을 이제 탄탄하게 유지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크런 이야기 다시 돌아가 보죠. 치크런이 작년 시즌 오타와에서의 부진이 상당히 물론 이제 저게 부진한 거냐라고 하면은 저거 떴던 기준에서는 그렇게 부진한 게 아니긴 하지만 작년 치크런이 근데 사실은 오타와에서 그렇게 애리조나에서 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냐 샤버랑도 조금 조합이 안 맞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수비에서의 그런 불안감 판단 미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불안감 때문에 좀 애매한 느낌으로 흘러갔었단 말이에요. 이 라인에 쓰기도 조금 그렇고 제일 이상적인 거는 샤버랑 이렇게 1라인에 맞춰 쓰는 건데 샤버랑 별로 아다리가 잘 안 맞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작년에 이제 14골 27어시스트 이제 슈팅 성공률 6.9%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6경기 치렀는데 작년보다 포인트가 더 많습니다. 골 숫자도 더 많고요. 이제 슈팅 성공률 같은 경우에는 작년 거의 이제 그죠? 거의 한 1.75배 정도 되나요? 1.8배 정도 되나요?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거의 한 이것도 MSG 쳐가지고 한 2배 가까이 이제 이런 느낌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작년 시즌에 부진 어쨌든 뭐 벗어났다라고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커리어 하이급에 가까워요. 오히려 올 시즌의 성적 자체는. 이제 2021 시즌에 애리조나에서 56경기에서 18골 23어시스트를 올렸었는데 물론 이제 경기 숫자가 10경기 더 많다라는 걸 생각을 하지만 거의 이제 커리어 하이에 가까운 느낌으로 공격에서의 이런 생산력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스케이팅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선수고 스케이팅 부드럽게 꽤 잘 타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많이 기여가 되는 부분이고요. 퍽 운반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할 수가 있고 톱 스피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36.25km 상위 15%니까 나쁘지 않죠. 그리고 32km 이상 가속 같은 경우에도 48번 실시해서 17%뭐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정도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스케이팅 경기력에서의 강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톱 스피드, 슈팅 역시 치크런은 슛입니다. 물론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 상당 부분에서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죠? 정상급의 경기력을 펼칠 수 있지만 치크런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나 슛입니다. 157.99kg 나오기 때문에 상위 9%에 들어가는 탑 스피드, 뭐 슬랩샷 파워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역별로 보셔도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리스샷이 아주 강력합니다. 뭐 슬랩샷도 아주 강력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슛에서 거의 이제 듀얼 스랩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워런스키도 지금 이제 바라보시면은 리스트샷이라든가 이런 부분, 뭐 켈머카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정확하고 이제 빠르게 꽂히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근데 치크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145에서 161kg 이제 13번 상위 9%, 129에서 145 이게 어떻게 보면 리스트샷이라든가 스냅샷 이런 거 많이 하면은 이런 느낌으로 좀 이 스피드가 찍힐 수가 있는데 이거 98회 해가지고 1%, 그리고 이제 113에서 129kg 같은 경우에도 97회 해가지고 이제 상위 8%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슈팅에서의 스피드란 측정치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측정치 그대로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최근 5시즌 기준으로 수비수 골랭킹을 세워보면은 케일 머카 선수가 유일하게 최근 5시즌에서 100골 이상 득점한 유일한 수비수예요. 그리고 이제 2위가 이제 로마니오시 선수가 81골 득점을 했고요. 3위가 제이콥 치크런 선수랑 라스무스 달린 선수가 66골. 심지어 그 100포인트를 넘겼던 에리크 칼손보다도 지금 누적 골 숫자가 최근 5시즌 기준으로는 더 많은 게 제이콥 치크런이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바라보시듯이 얼마나 이제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중장거리에서 압도적인 생산력이 나옵니다. 이거 연할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이거 왜 슈팅 퍼센티지로 한다고 전체 슈팅을 했지? 지금 이제 슈팅 시도도 상당히 많고 이제 골도 원래 많았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중장거리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생산력이 나오고 중거리 슈팅 관련을 바라보셔도 슈팅 전체 59개 시도를 했어요. 근데 11골 득점하면서 상위 1%. 상위 1%입니다. 당연히 이제 수비수 내에서. 그리고 슈팅 성공률 18.6% 나오기 때문에 상위 12%.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준이 나오고 있고요. 장거리 슈팅 같은 경우에도 지금 68번 실시해서 상위 10%, 골도 4골 득점해서 6%, 그리고 슈팅 성공률도 이제 5.9% 기록을 해서 상위 19%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장거리에서 압도적, 역시나 뭐 측정치에서 보시는 그런 결과가 그대로 결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최근 5시즌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5시즌 골 유형별, 뭐 이제 요즘에는 골 유형별로도 이제 이렇게 또 기록이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면 리스샷 34골, 리스샷으로 34골을 넣었는데 이게 이제 이 2위였었어요. 당연히 이제 수비수만 포함을 했습니다. 수비수만 34골 넣어서 2위, 그리고 스냅샷 같은 경우에도 17골 넣어서 공동 3위, 슬랩샷 같은 경우에 13골 넣어가지고 이제 21위였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스냅샷이랑 리스트샷 같은 경우에는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죠. 이제 이런 과정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얼마나 슈팅에서의 위협적인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부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이제 워싱턴 수비 조합 중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출장을 한 게 굉장히 제가 이걸 찾아보고 의외였었는데 치크런이랑 TVR이 제일 많이 소화를 했더라고요, 시간을. 물론 이제 로이가 이제 좀 부상으로 빠졌던 시간이 있고 뭐 그랬던 기억이 좀 나기는 나는데 그래도 치크런이랑 TVR이 이 정도로 536분. 이게 5대5 상황에서 제일 많이 출전한 그 워싱턴 수비 페어였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이거 이 라인이라고? 이런 좀 의외였었고요. 사실 이제 제 또 스트리밍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이 말도 많이 했죠. 나는 TVR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TVR이랑 조합이 잘 갖춰지게 되면서 지금 제일 많이 출장한 조합이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많이 조합한 조합이 뛴 조합이 페르바리랑 로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많이 조합된 조합이 산딩과 칼슨. 이게 이제 캡스의
1라인, 2라인, 3라인이거든요.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주 이제 크게 라인의 구분 자체가 이제 균등하게 이렇게 빵빵 하는데 지금 보셔도 굉장히 균등하잖아요. 별로 이제 시간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이제 네임 밸류로 따지면 산딩 칼슨 1라인, 치크런 TVR 2라인, 페르바 로이 3라인 뭐 이런 느낌으로 보통 굴러갑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 좀 아까도 말씀드린 카바리 감독이 균등하게 1, 2, 3라인을 굴린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TVR랑 치크런이 가장 많은 시간을 소화를 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득실도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크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비에서 굉장히 좀 좋지 않았다. 오타와에서 그런 느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다 괜찮아요. TVR 치크런 같은 경우도 24득점 하는 동안 16실점 했기 때문에 플러스 8. 그리고 페르바리 로이가 26득점 하는 동안 14실점 해가지고 플러스 12. 산딩 칼슨 29득점 하는 동안 19실점해서 플러스 10이거든요.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득실을 따져봐도 상당히 조합 자체가 안정적으로 굴러간다. 세 라인 다 그렇지만 치크런 TVR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좋은 모습. 상대 TVR도 보면은 좀 이상한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퍼포먼스 자체가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다. 지금 산딩 칼슨보다 솔직히 보면은 실점이 더 적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내년 이후에도 워싱턴은 지금 조합에 똑같은 조합을 그냥 그대로 가동을 할 수 있어요. 내년에도. 아까도 이제 보셨지만은 지금 수비수 그죠? 이거는 이제 아까 봤기 때문에 빨리 보고 넘어가면 내년까지 지금 칼슨, TVR, 페르바리 다 내년까지 잡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금 이렇게 이제 뭐 결과가 잘 나왔던 조합을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치크런이 이 계약을 하면서 제일 궁금한 게 피언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제일 궁금합니다. 어느 규모가 될지. 사실 에크블레드는 요즘에 물론 이제 에크블레드 아주 좋은 옵션이지만 결국 이제 공격에서도 좀 임팩트를 보여주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참 1.5라인 정도. 뭐 제가 이제 0.5라인 그런 느낌으로 많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좀 1라인으로도 당연히 이제 기용이 될 수가 있는데 2라인급으로도 상당히 이제 괜찮은 느낌. 그러니까 2라인으로 분류하기는 너무 잘하는 선수들이죠. 근데 이제 확고한 1라인으로 이제 분류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그 정도보다는 조금 낫다라고 보는데 치크런이랑 피언크 같은 느낌이 대표적인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가브리코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수비적으로 임팩트가 센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영역이라고 봐야 되고 물론 이제 가브리코프도 제 생각에는 이번에 치크런 선수가 900만이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만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프로보로프 같은 경우에는 좀 생산력이 최근에 좀 떨어지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그림들. 예, 좀 뭔가 좀 버티는 느낌의 경기력이 좀 많이 나옵니다. 요즘 프로보로프의 경기를 보면은. 근데 그런 역할은 여전히 좀 잘하고 있는데 에크블레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잦은 부상 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 같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피언크가 굉장히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짜 치크런이랑 거의 동등한 조건을 받을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또 위니펙 입장에서는 좀 머리 아픈 상황이죠. 사실 위니펙 입장에서는 피언크를 무조건 잡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캡 지출이 더 좀 많이 커지는 그런 느낌이 된다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또 위니펙 제가 위니펙 캡 상황을 머릿속에 지금 다 넣어 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근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피언크랑 가브리코프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번 계약에 이번 그 치크런 선수의 계약 규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선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 온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죠. 많이 말씀을 드렸죠. 뭐 이번에도 좀 뭐 왔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의 양상 자체가 좀 1.5라인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1.5라인급 수비진이 이전에 우리가 이제 같이였었던 이전에 1라인급 선수들이 우리가 보면은 900만 이상 막 이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누구냐? 뭐 존스부터 세스 존스부터 시작을 해서 너스라든가 그 다음에 케일 머카 그리고 뭐 이런 선수를 보시면은 950 뭐 이런 느낌으로 봤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는 좀 지금 치크런 같은 느낌의 사이즈의 선수들이 900만 정도 받을. 그러니까 이전에 1라인급으로 이제 좀 젊은 선수들 1라인급 그런 느낌. 물론 이제 칼손이라든가 이런 선수는 1100만 뭐 이런 선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만큼 지금 1라인 선수들이 만약에 이제 켈머카 이제 뭐 한 2시즌 끝나면 계약 끝나잖아요. 그럼 뭐 1,500까지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인플레는 오고 있다. 오고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피언크라든가 가브리코프 이런 선수들의
이번 시장 가치가 많이 기대가 되네요. 킹스랑 위니펙 입장에서 굉장히 또 악재가 한번 터졌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런 내용 말씀드리면서 뭐 치크런 내용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과연 캡스가 뭐 올해도 지금 이제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고 내년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력의 대부분을 일단 지킨 상황에서 내년에도 잘 굴러갈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내년에도 멀리 갈 수 있을 만한 또 이제 기반을 마련한 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결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시크런이 이제 매년 정말 이런 느낌으로 막 거의 한 20골 가까이 넣어주면서 이래버리면은 충분히 돈값은 할 수가 있는 그런 그림이 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또 나이가 들면서 수비력이 좀 급격하게 저하하는 그런 케이스도 사실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어, 이 계약의 향방 앞으로 좀 이제 즐겁게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다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